방금 벨기에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아직도 표현의 자유가 기본 권리로 보장된 나라에 사는 우리에게 경고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유럽 전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서서히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할 정도로 나빠졌어요. 이 이야기는 저를 정말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드리스반 랑언 호브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우익 성향의 활동가 타입 인물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는 정부에 있었고 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매우 슬픈 소식이었어요. 저는 방금 증오 발언으로 2번째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바로 감옥에 가지 않았고 판사도 답답해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전 비공개 단체 채팅방에 밈을 올려 징역형을 받은 덕분에 지금까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비공개 단체 채팅방에서 밈을 보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어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이야기는 더 심각해집니다. 2024년 2월 그는 한 가톨릭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규모 이주가 범죄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연결지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가 말한 모든 점은 100% 진실이고 과학적 근거에 가장 잘 기반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점이 중요할까요? 그를 유죄 판결한 판사가 한 말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이 말을 믿지 못할 거예요. 이제 맞설 시간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강하게 맞서야 해요. 저는 메이라 K, 여러분의 진행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판사가 판결문에 쓴 내용입니다. 드리스반 랑언 호브가 한 모든 발언이 과학적 증거와 통계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 의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드리스반 랑언 호브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반인종차별법에서 보호되는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근거로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건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저를 감옥에 보내고 싶다는 말을 길게 늘어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은 강연에서 진실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 진실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힘든 진실이었나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는 진실을 말했고 판사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이 대거 유입된 이주민들 같은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혐오 발언으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진짜 대체 무슨 엉망진창, 뒤죽박죽,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더 하기 전에 간단히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일은 현재 벨기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에서 드물게 맑고 화창했어요. 사람들이 해변에서 이런 일을 겪었죠. 이제 이 사람들의 외모만 봐도 이들이 벨기에 출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변을 살펴보죠. 여러분이 벨기에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회는 예의 바르고 깔끔하며 행동에 자부심을 갖는 것으로 유명해요. 여기에 덧붙이자면 벨기에는 유엔 본부가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런 점을 보면 그들의 사고방식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벨기에 사람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은 모든 일을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행동은 벨기에 사람답지 않아요. 이 쓰레기 같은 사람이 대규모 이민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 말조차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땅을 아무렇지 않게 훼손하는 이런 태도는 그들이 이곳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리고 더 있어요. 벨기에는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어요. 제 말은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정말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벨기에 문제를 말한 건데 유럽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면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어디에서나 실제로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자신의 솔직하고 진실된 의견을 나누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아요. 영국에서는 항상 더 많은 공격성이 있고 노조 지도자에 따르면 이 점은 우리 인터뷰 중에 분명해집니다. 영국, 영국. 오케이. 어떻게 지내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햇빛과 바다의 혼돈의 하루를 보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저는 이것이 흑인과 백인 문제와는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벨기에 출신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그들 중에는 흑인도 많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나라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대거 유입된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 나라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나라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로 끝나거나 끝나지 않거나 혹은 시작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와 판사들이 대거 유입된 이주민들을 벨기에 국민들보다 더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반 랑그노프가 한 모든 발언이 과학적 증거와 통계에 근거한 것이라 해도 범죄 의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반 랑그노프는 허위정보 유포로 기소되지 않았어요. 그는 반인종차별법에서 보호되는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근거로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된 거예요. 발 랑게노프가 범죄로 판단되려면 구체적인 증오 행위나 폭력을 선동했을 필요는 없어요. 또한 인종차별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 집단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불관용이나 반대의 태도를 갖도록 선동되기만 해도 충분해요. 즉, 당신의 발언이 첫째로 100% 사실이라고 해도 그리고 실제로 증오 행위를 선동하지 않았더라도 증오를 선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대규모 이주와 삶의 질 저하 또는 범죄 증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데이터 관련 질문들이 있나요? 제가 누군가를 증오하도록 선동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2024년에 강의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건 여기에 대해 변호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 논문을 법정에 제출했지만 판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또한 그 강의에 참석한 수백 명의 학생들 중에는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도 증명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었어요. 강의는 아주 차분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무도 증오를 선동당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역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판사가 누군가가 전반적인 반감으로 선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면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저를 감옥에 보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말 미친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혐오 발언 법이 시행될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경고하기 위해서예요. 법정에서 그들을 이길 수는 절대 없을 거예요. 시행되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해요. 제 운명을 경고로 받아들이세요. 알겠죠? 일론 머스크가 방금 이걸 올렸어요. 그는 에바의 글을 다시 올렸고 드리스가 이번엔 대규모 이민의 참혹한 결과를 진실하게 말했다는 이유로 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벨기에 법원이 드리스가 사실을 말했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한 내용이 사실이었지만 증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범죄로 간주한 것 같아요.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진실을 범죄로 만들고 드리스를 본보기로 삼으려 합니다. 우리도 함께 힘을 모아 그를 도웁시다. 드리스는 젊은 아버지이자 용감한 애국자이며 벨기에 기득권층에게 수년간 공격받아 왔어요. 그는 우리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를 위한 모금 행사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라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사람의 입장이나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대규모 이주를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단지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말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는 다른 면에서는 정말 미친 인종차별주의자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저는 전혀 모르고 신경도 쓰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그걸 읽어보면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정말로 그냥 읽기만 해도
여기 뭔가가 아주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케빈 바스, 벨기에에서는 진실이 혐오스럽다고 불리고 있어요. 따라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불법이 된 거죠. 이건 진실을 허위 정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그들은 이제 아예 척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진실을 범죄화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두에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일은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판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법 질서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니까요. 그렇죠? 이 사람은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법적인 부분만을 봐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한 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호받는 집단 중 한 곳에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증오범죄라는 거예요. 벨기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믿기지 않아요. 여러모로 무섭죠. 이제는 숨기려 하지도 않고 그가 한 말이 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맞는 말이지만 당신이 말하면 내가 불편하니 안 돼요. 감옥에 가야 해요. 라고 해요. 아이고.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